그래? 그냥 또라이는 아니고. 자, 봅시다. 우리가 즐거운 뭘 하고 있냐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유형 4번까지 했어요. 유형 4번까지 했죠.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쌤, 저 1086번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1086번이요? 우리 준이가 나와 설명해 주면 되나? 자, 1086번. 너 빨리 안 피냐? 자, 이럴 거야, 진짜? 늦게 와가지고? 얘 오늘부터 이제 집에 안 보내야 되겠어요. 또 감독시켜. 11살 보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곤란하다, 진짜. 상자 A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적힌 숫자를 각각 A, B라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홀짝 나누는 문제인데, 1086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가 되려면 결론은 뭐냐? 홀짝이 돼야 돼요. 홀짝. 홀짝. 짝홀이다. 홀롤은 짝이고 짝짝도 짝이니까 결론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A가 홀수이면 B는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홀짝이 돼야 돼. 반대로 A가 짝수이면 B는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끝이야. 어려워요? 그럼 여기 홀수 몇 개 있어요? A라는 거는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홀수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5까지고 B는 1부터 7까지니까 여기 홀수는 3개가 있겠고 짝수는 3개가 있겠죠? 9가지가 나오겠고 이게 짝수는 몇 개 있죠? 2, 4니까 2개가 홀수는 1, 3, 5, 7이니까 4개가 있겠죠? 8개가 되겠죠? 둘이 뭐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홀수면서 짝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더하면 답이다. 그래서 17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있겠고 홀짝 문제는 홀짝으로 많이 나눠요. 홀짝 하면서 나누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을 쓰라는 얘기죠. 안에서 이제 구배 법칙 쓰고 전형적인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 문제가 되는 거죠. 차이. 멍 때리고 듣다가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지 않았어? 지금 약간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들을 때. 태연이랑 원래 할때 같잖아. 태원이의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면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약간 지금 정신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다. 빨리 불러오세요. 정신 좀. 여기로 다 소환해 주세요. 여기 JMS 공부방으로 다 소환. 그죠? 영원히 침대로 가니까 이게 오늘 많이 갔대. 3시까지. 잘만큼 잤는데 왜. 3시까지 잤다고요? 근데 그게 그게 가능해? 미친 거 아니야? 아침에 잤을 수도 있잖아. 몇 시 잤냐? 2시. 12시에 자고 3시까지 잤다. 신세가 아니야? 그 정도면? 15시까지 침대에서. 그렇지. 너희들은 뭐, 평일에 어떻게 살게 15시간 잡니까? 15시간 자는 거는 언니님이 어제 잔 시간은 5시간이었나? 저도 그 정도 10시간 더 잤네. 나보다 10시간이 더 잤네, 너는? 난 5시간 잤는데. 대단합니다.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자, 1091번 갑니다. 지불하는 방법하고 지불하는 금액인데 지불하는 방법은 이게 다른 거야. 어떤 게 다르냐면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거나 100원 1개를 내는 거나 달라요. 지불하는 방법은. 하지만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50원짜리 2개나 100원짜리 1개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번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 1개. 얘가 되게 가난하죠. 뭐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50원짜리 3개. 10원짜리로 갖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몇 년도에 사시는 거지?
270원 가지고 있어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죠. 270원으로 요즘 뭐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밥 주스 250원이요? 야, 진짜. 20원 남는다, 이 사람이. 이 친구는 뭔가 사줘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드는 친구였는데, 이 지불하는 방법은 뭐냐? 100원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0원짜리? 100원짜리로 써야죠. 100원짜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내거나 안 내거나. 두 가지겠죠. 아, 그러네. 100원짜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 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50원짜리도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몇 가지 되겠죠? 네 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0원짜리도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 되겠죠?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걸 곱하면은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를 빼야 돼. 왜 하나를 빼야 되냐? 다 안 내는 거. 다 안 내는 건 지불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먹튀가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그죠? 아무것도 안 내고 가면 먹튀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곧바로 이제 출동하기 때문에 이 곱하기, 나 곱하기 3 한 다음에 1을 빼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내는 거. 얘도 연계, 얘도 연계, 얘도. 지불한 게 없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 이러면 이제, 경찰차가 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게 A인데, A가 23가지가 나와요. 이제 지불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바꾸면 이게 방법이죠. 금액으로 바꾸면 누구랑 누구랑 겹치냐면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푸냐면 얘를요 50원짜리 두 개로 쪼개요. 100원짜리를 겹치잖아. 안 겹치게 하려고 100원짜리를 몇 개를 주문다고? 50원짜리? 두 개로 쪼개요.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냐? 50원짜리가 그러면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배우라면 되죠. 겹칠 수가 없어요. 10원짜리 뭐 2개는 50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배분합니다. 100원짜리 쪼개가지고. 큰 데로 가면 안 된다. 작은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원짜리 5개면 몇 가지 나오겠냐? 6가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3가지니까, 답은 6, 3, 18하고 하나 빼줘야 되겠죠? 또 아무것도 안 내는 먹튀를 우리가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17이 되겠고요. 빼면은 A 빼기 B니까 답은 6이 됩니다. 이런 문제.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요. 너무 쉬워서요. 뭐 내면 다 맞을 것 같지 않냐? 아니, 이거 모르겠어. 1은 안 빼서 튀었다 그러면 또 슬퍼지겠죠. 분명히 태훈아, 저 1은 안 빼서 튀는 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최고잖아요. 그게 태훈이라고? 아니야, 태훈이는 시간이 없어 높을 저런 거 안 튀어. 하나만 해보이는 거 아니에요? 응? 100원, 150원. 야, 뭐든 세서 맞기라도 하면 다행인 겁니다. 맞기만 하면 돼요. 경우의 수는 109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제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 되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간 데 다시 가지 않아요. 지나간 남친을 잊는다. 지나간 이제 그런 거죠. 여자 친구들이 이제 지나간 전 남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남친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도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조사를 해보면 남자들은 전 여친을 잘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완전히 전 남친을 빠르게 삭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빠르게. 피도 눈물도 없이. 없어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도 눈물. 그래서 이제 남자 친구들한테는 이제 첫사랑이 누구냐를 되게 가짐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쌤도 있냐고요? 네. 저는 항상 그 첫사랑이 우리 아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해가 반전이었나요? 항상 제 아내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항상 아니라고 다시 한번. 아내도 알고 있나요? 아니, 항상 얘기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겠을 것 같은데 조만간.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다 알고 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나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질투하시지 않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질투할 게 뭐가 있나. 자, A, B, C, D를 가는데, A에서 C까지 간대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든지, 아니면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든지.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문제여서, 이거 두 개 더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곱할 거잖아. 고배 법칙 써서. 여기 길이 4개가 있어요. 여기 BC 길이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8가지. 이렇게 고배 법칙 되고, 여기도 고배 법칙 되고, 여기 3가지, 4가지니까 12가지. 그 다음에 더하죠. 20개. 근데 이게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중학교 때도 보면 알겠지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한꺼번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죠. 뭐, 고등학교 나올까요? 거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나오면 뭐 다 같이 맞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한 2점 따위로 나와야겠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이 맞으면 의미가 없고 나 혼자 맞아야지 의미가 있어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 같이 맞으면 뭐 그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그 든든한 베이스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는. 그래서 아무리 이걸 다 맞을 것처럼 낸다면 해도 분명히 틀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자, 1096번을 지금 풀어보시면 1096번은 B하고 D 사이에 도로를 이제 깔 거래. B하고 D 사이에. 그때 B하고 D 사이에 도로를 깔았을 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 하려면 몇 개의 도로를 깔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1096번.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기 약간 중학교 약간 느낌 나지 않냐? 중학교 때. 조금 심한? 뭐 중학교 때. 그래서 가는 길의 경우의 수는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A, B, C 있겠고요. 두 번째, A, B, 뭐, D, C도 있겠고요. 세 번째, A, D, C. 뭐, 가는 건 다 쓰는 거죠.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4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길이 A에서 C까지. 이제 나 같은 T형은 절대로 2번과 4번으로 가진 않죠. 무조건 최대한 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효율주의. 항상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절대로 다 뭐 내비게이션과 다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 절대로 돌지 않고 최대한 거리로 갑니다. 효율적으로. 하지만 우리 주니어에겐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방향치기 다 때문에. 하죠. 길치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원장에서 여기 1시간 반 동안 있어가지고. 원당에서 여기서 1시간 반에 걸리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우리 태훈이는 가끔 자다가 지나가서 좀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죠? 길을 몰라서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지 태훈아? 그죠? 여기서 뭐 사실 아니야. 길이 복잡하니까 버스 한 번 타면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근데 여기 오는 길에 롯데마트가 2번 있거든요. 첫 번째 롯데마트에서 내리고 다시 타면 되나 거기서. 그래서 다시 탔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지나쳐버린 거예요. 또 반대방 버스를 타고 왔죠. 근데 제대로 못 타가지고 또 이제 헤매고 있지. 그랬던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죠. 택시를 부를까 진짜 100번 고민했어요. 택시한테 그러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랑 주원이 집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이들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랑 주한의 집은 헷갈리기 쉽지 않지 않냐? 아니 거기 근데 너무 헷갈렸어요. 햇빛마을하고 은빛마을하고. 너무 안 헷갈리지 않아? 햇빛마을이가 은빛마을은 근처에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서 헷갈림이 있는 거죠. 햇빛과 은빛은 차이가 좀 크지 않냐? 해랑 은이 어떻게 맞지? 아니 근데 나도 무슨 빗마을이었는데 그치. 순기차였더라. 마을은 다 똑같대. 뭐 주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생각하고 햇빛과 은빛이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죠. 자 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니까 첫 번째 거는 6가지가 나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건 2가지, B에서 D 가는 건 모르니까 X라고 볼게요. X가지,
그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니까 이건 이제 4x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두 가지니까 6가지 나오겠고요. 얘는 A에서 D는 세 가지, 그다음에 x, 그다음에 B에서 C 가는 거는 세 가지니까 9x가 나옵니다.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90이다.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다 맞지 않을까요? 13x가 되는 것 같고요. 12를 넘기면 78이 되면서 x는 몇 가지다? 6개. 우리 6개의 도도를 건설해야 되는 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6개면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20년? 한 개 공사한 것도 참 어려울 텐데 6개나 무려. 도로 가는 건 진짜 오래 걸리긴 하는데. 도로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리는 더 걸리니까. 그렇죠? 네 가지 나누면 되겠죠? 합의 법칙 쓰고 안 했던 고백 법칙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띠디딘. 이것도 재밌죠? 7번. 색칠하자. 색칠하는 게 진짜 싫은데. 네. 초등학교 때 색칠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잘 색칠할 일이 별로 없나? 아닌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 색칠 좀 하나? 아니요. 지금 색칠해요. 색칠해요? 저희 미술을 안 해서 저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박사님 음악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아서 악기도 하나도 다룰 줄 알 줄 모르고 저도요. 그리고 악보도 정확히 잘 보는 거 잘 애매하고 저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음악적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음악을 통째로 외워서 항상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걸 통째로 외웁니다. 못할 건 없다. 그런 거죠. 불가능은 없다. 세상에. 아직도 선생님 기수에서 맨날 나보고 찬양 인도를 하고요. 지금 바빠가지고 할 시간 없다 그러는데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준이가 한번 와서 PPT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 맞아요.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빨주 노초파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지개색은 이제 퀴어 축제랑 뭔가 관련이 있을 때문에 이제 빨주 노파 검으로 바꿨다는 문제를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게 뭐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같은 색을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 같은 색을 칠하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잘. 단지 그 이유가 단지 그 이하나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같은 색 칠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해서 칠해도 된다 안 된다? 중복해서 칠해도 돼요. 된다 안 돼? 자, 그럼 일단은 보통 뭐부터 칠하냐면 그 인싸부터 칠해요. 그게 뭔 소리냐? 많이 접한? 뭐 제일 많이 접하는 이제 여러분 용어로 하면 이제 핵인싸가 되는 건가요? 일단 핵인싸를 먼저 칠해야지만 이게 칠할 때 좀 편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애를 칠하면 되냐면 이렇게 아웃사이더 애들을 이제 나중에 칠해주면은 찐따이들. 태연이 요즘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고 너무 아 걔네들이 태훈이가 친구한테. 태연이에 대해서 요즘 그 범생 이미지가 이제 들통 나가가지고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계속 범생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태훈이가 약간 애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태연이는 항상 그런 매력이 있죠. 그렇죠. 태연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태연이는 특히 이제 동생도 끌어다니기 때문에 태민이도 항상 끌어다니고. 태민이가 태훈이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태연이 이제 알 수 없는 마성이 있는데 그 마성이 이성보다 동성한테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이성은 아닌 것 같고 동성한테 상당히 그 이성한테도 인기가 많아. 태훈이 그래. 약간 여자랑 되잖아. 아니 그게 또 이상한데요. 아니 태훈이가 되게 뭐라고 하지? 공감을 잘 해주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 있고 또 우리 태훈이가. 약간 애견남. 그러니까 선생님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이 이제 티 같아가지고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는데 우리 또 태훈이는 또 아주 공감을 또 잘해주고 이제 선생님 항상 계속 팩트를 날리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아니 태훈이도 약간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많이 친한 사람들한테는 팩트가 많이 날려요. 네. 좀 어색한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척하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태훈아, 너의 이제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Where is he? 자, A는 몇 가지가 되겠죠? 다 칠할 수 있잖아. 5가지가 되겠죠? 일단 뭐 A는 5가지 색을 다 칠할 수 있죠. 5가지 경우에서 되겠죠? 이제 B는 몇 개가 되겠냐, 준이야? B는 총 4개가 안 되겠죠? 그죠? A를 피해야 되니까, 그치? A가 이미 선정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의 이치이죠. 핵인싸 애들이 선정을 하면 피해가야 된다. 똑같은 거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A가 싫어하는 A가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가야 된다. 뭐 그런 이치, 세상의 이치를 볼 수가 있죠. 공부를 하다가. 자, C는 그 다음에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돼. 아, 시불쌍해. 그래서 3가지밖에 남지 않는. 이가 슬픈 제일 이야기. 아니 여기부터 이제 평등해. 여기 봐봐. 왜냐면 얘도 3가지지만 얘도 3가지야. 왜냐면 얘랑 얘만 피하면 되거든. 얘도 3가지인 거야. 여기부터는 이제 다 똑같아집니다. 다행스럽게. 그치? 왜냐면 얘는 둘만 피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2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 되는 거죠? 3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 엄청 어렵나요? No. 근데 이제 얘하고 이제 누구를 좀 비교해봐야 되냐면 조금 또 차이점이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문제가 누구냐면 이 1100번. 야, 번호가 되게 판타스틱하지 않냐? 1100. 1100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아이고.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죠? 이게 540인가?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대충 암산했어요. 1100번과 얘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지를 알아야 돼. 우리 항상 문제를 풀 때 너는 뭐가 다르니? 근데 우린 다 다르잖아.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죠? 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재미는 없겠죠. 약간 무섭고 뭔가 클론이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요 문제도 비슷한데 일단 얘는 누가 봐도 핵인싸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딱 이걸- 진짜 인사이드에 있는. 이거는 진짜로 핵인싸를 모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핵인싸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딱 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 A부터 칠하긴 할 거야. 근데 우리가 A, B, C, D, E를 칠할 건데 얘랑 과연 얘는 왜 다를까? 왜냐면 이게 상문제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뭐 똑같으면 상문제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페이크 주려고. 똑같은데 페이크 주려고. 그러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잡는 면에서. 자, 그러면 한번 잘 칠해보도록 합시다. 색칠놀이. 야, 수학 시간에 얼마나 색칠놀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정말. 아까 자, 현민아. 하다가 A 몇 가지입니까?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A는 5가지죠? 자, 태훈아, B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겠죠? C는 몇 가지죠? 3가지? 얘네 둘이 피하면 되니까 3가지. D는? 얘네 둘이 피하면 되니까 3가지. 3가지. E는? 2가지. 2가지 하면 틀리는 거죠. 어디서 튀었을까? 왜 튀었을까? 오 마이 갓! 이거 틀린 거 선생님. 이거 확실히 맞는 거 자신있게 했는데 틀린 애가 없는데요? 선생님이 거짓말하세요. 선생님 맞잖아요. 문제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럴 수 있잖아. 어디서 튀었냐? 어디서 튀었는지 알려줄게요. 여기서 튀었어요. D부터. 왜요? 왜 그러냐? 봐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D가 3가지가 맞는데 D는 B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봐봐. D가 3가지인데 D는 A랑 C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B랑은 색깔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를 나눠야 돼. B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B랑 색깔이 다른 경우. 왜냐? 같게 되면 얘는 3가지야. 다르게 되면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이 D에서 나눠야 돼. B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그래서 문제가 상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잘 보세요.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이유는 뭐냐면 봐봐. 얘는 이가 이 세 개랑 맞닿아져 있고, 그죠? 네. 여기 2가 누구랑 맞닿아져 있죠? A하고 B만 맞닿아져 있잖아. 네. 근데 이 세 개랑 맞닿아져 있고, 이 세 개랑 맞닿아져 있는 것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BD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아, 그러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 이 BD가, 왜 떨어져 있어? 그런 거죠. 왜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야 되는데, D를 세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D를 어떻게 되냐면, B랑 같은 경우. 이게 한 가지가 나오겠죠? B랑 같은 경우. B랑 다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B랑 같은 거는 한 가지고, 나머지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2는 어떻게 되는 거냐? 2는 당연하겠지만, 둘이 같으니까 여기까지 다르겠죠.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2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다른 두 가지 경우에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몇 가지가 되는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재밌죠? 인터레스팅.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3문제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게 이해하려면, 저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계산할게. 요거 1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나오죠? 3이죠? 2 곱하기 2는 4죠? 더하죠? 합의 법칙이니까. 그럼 이쪽 총으로 몇 개 나오는 거죠? 여기서 7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다 곱해요. 이제 다 곱합시다. 5, 4, 3, 7. 이게 답입니다. 다 곱하면. 이제 곱해 법칙을 쭉 가는 거죠. 여기 한 번에 더해서 계산 끝났어요. 20하고 21이니까 답은 420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이 있나요? 네. 됐어요? 이게 왜 다른지 나중에 잘 보시고요. 이런 문제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다 있어요. 저게 왜 뭔 차이냐? 왜 저 때는 같은 거 다른 거 나눠야 되나? 안 나누고 풀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수용도 문제라고 해서 노가다 문제입니다. 진정한 어떤 문제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코딩 해가지고. 근데 요즘 코딩은 인공지능이 색깔나게 잘해요. 아, 근데 그러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옛날에는 되게 핫한 직업이었는데 요즘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코딩만 잘하는 개발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선행제도 마찬가지인데 수학도 되고 컴퓨터 구조도 머릿속에 있고 전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코딩도 당연히 할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 이제 살아남는 시대인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선생님도 이제 코딩 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거는 너무 노가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교회랑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직업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진 않았는데 코딩은 한번 들어가면 야근이 기본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있고 코딩 직업군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 수용도 하는 문제를 하나 정도만 풀어봅시다. 같이. 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 2, 3, 4를 나열하여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1, 2, 3, 4. 이때 A1, A2, A3, A4로 1, 2, 3, 4를 써가지고 이제 만들 거야. 1, 2, 3, 4를 써서. 이때 이게 뭔 소리냐? AI는 I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I는 1, 2, 3, 4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결론은 1을 집어넣으면 A1에는 1이 올 수 없다. 1을 집어넣으면 A2에는 2가 올 수 없다. A3은 3이 될 수 없다. 이거 다 피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정말 슬프지만 노가다라는 생각의 방법이 없다. 어떤 규칙을 찾고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 있었으면 내가 벌써 알려줬을 것이다.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노가다가 시작되는데 난 얘를 답을 알고 있죠 벌써. 그냥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은 9일 겁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A1에는 1이 못 오잖아. 그럼 올 수 있는 게 누구 되겠냐? 준이야. 2, 3, 4. 근데 2, 3, 4로 나눠서 푸는 거죠. 가자. 자, 두 번째로는 2는 올 수 없어요. 근데 이런 2가 맞잖아. 그럼 얘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1, 3, 4가 다 올 수 있어요. 어차피 2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누가 올 수 있냐? 2를 썼잖아요. 3, 4잖아. 네. 3, 4는 안 되죠. 네. 4, 3만 되죠. 얘는 4 오면 3 와야지. 3, 4 오면은 3, 세 번째 3 오니까 안 되겠죠. 이게 다 세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면서. 완전 노가다네요. 진짜. 노가다인데 이제 약간의 머리를 조금씩 써주는 피해가는 노가다인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지능을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잘정할수 있다. 자, 이제 2, 3이 오면 몇이 남죠? 2, 3이 오면 1, 4가 남죠. 네. 1, 4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4가 여기 오니까.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죠? 4, 2, 4일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자, 2, 4가 오면 누가 남냐? 우리 1, 3. 1, 3 여기 못 오잖아. 네. 그럼 무조건 1하고 4, 2. 3인 거죠. 4, 3.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3도 한번 해봅시다. 3 하면은 뭐 남았죠? 1, 2, 4인데 2는 못 와요. 2는 못 오니까 1, 4만 가능하겠죠. 2는 못 와요. 네. 두 번째니까. 맞죠? 네. 그럼 3, 1이 왔어. 그럼 여기 누구 올 수 있냐? 2, 4 남았잖아. 네. 2, 4는 안 되잖아. 네. 4, 2만 되겠죠. 자, 3, 4 되면 1이 남았지. 1, 2는 더 올 수 있어요. 1 오면 2 오고, 2 오면 1 오면 됩니다. 다 피해갈 수 있겠죠. 문제가 안 돼. 뭐 4도 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몇 개 올 수 있는 거야? 1, 3이 올 수 있겠죠. 2는 못 오니까. 아, 네. 그럼 이제 4, 1이 와버리면은 남는 게 2, 3인데 3은 여기 못 오니까 2, 3밖에 안 되겠지. 3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1, 2가 다 올 수 있겠고 1이 오면 다음에 2가 오면 되고 2가 오면 1이 오면 됩니다. 총 몇 개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노가다들을 이제 컴퓨터를 시키면 아주 상당히 잘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바람과 같은 스피드 노가다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노가다 프로그램 따면은 뭐 이런 기본적인 논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기본적인 코딩도 못 짜요. 얘 코딩의 기본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아주 기본의 기본인 거죠. 그냥 약간 사고를 좀 하자. 우리 뇌는 나름대로 살아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순열 전까지가 끝난 거죠. 그죠? 순열 잠깐의 복습을 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순열! 순열 뭐냐? 태훈아, do you remember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순열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줄 세우기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줄 세우기. 아니야, 줄 안 써요? 근데 저는 공공질서를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상 새치기라고 칼치기라고 항상 그랬던 친구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수학에서는 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NPR은 뭐를 의미하냐? 그런 이거예요.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우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네. N명. 태어나. N이 크겠냐, R이 크겠냐? 그렇죠? 3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운다고 좀 무섭잖아요. 왜 3명이 있던 4명을 줄 세우래? 그럼 누군가가 포로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귀신이 등장하다 하늘이 썰리죠. 그죠? 우리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군대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이 NPR을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 뭐라 부르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승열? 야, 승열하고 조합밖에 안 배우는데 승열했는데 안 나와.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뭐
지금 우리 반에 여기 3명밖에 없는데 지금 3명의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외워야 되겠죠. 자, MPR은 뭐냐? 줄 세우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I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MPR입니다. 줄 세움이죠. 쉽게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옛날 때 선생님 때는 그 선착순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3명까지 저기 찍고 와. 걔는 안 뜯어도 돼. 나머지 다 다시 쪄야 돼. 뭐 이런 거 시키는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겁나게 열심히 이제 한 번만 띄우고 갔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첫 번째 힘드니까 체력을 비축했다가 한 3번째 정도에 나가도록 하자.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든지 단거리가 되게 빠른 애도 있잖아. 선생님 단거리가 별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지구력이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나는 뭐 처음에 살살 뛰다가 3번째 선착순 부를 때 그때 통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선생님 저는 단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거야. 미친듯이 뛰어가지고. 태원이 다르기 좋습니까? 보통 태원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잠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죠? 잠자는 걸로 내가 1등 할 수 있다. 15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다.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또 태원이가 또 잘 할 수도 있겠죠. 태풍이라도 계속 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MPR 공식이 어떻게 되죠? MPR 공식 M부터 하나씩 떨궈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죠? R개를 곱해야 되잖아. R개가 되려면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해야지 R개가 됩니다.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점점점을 누가 되게 싫어했다? 수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왔죠? 느낌표. 한국말로 계승. 여의자죠. 계승. 그래서 이 계승 나 되게 그 생소해요. 아마 주아 언니한테 물어봐도 주아도 계승 되게 생소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5팩토리얼. 그래서 보통 계승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계승, 무슨 5계승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한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어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P도 사실은 이제 뭐 퍼뮤테이션인가? 발음이? 하여튼 뭐 그게 순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뮤테이션이 P자로 시작되는데 그거의 약자로 이제 P를 다 영어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선조가 수학을 겁나 잘해서 우리나라가 제1등급가 됐었으면 여기에 가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가순나 뭐 이런 거. 가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역으로 나왔겠네. 뭐 기역, 순, 니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가르칠 때 수학에서. 영어로 할게요. 되게 어색하죠? 미국인들이 자기의 수학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보고 있겠죠. 아니야? 미국에서는 수학 열심히 안 해요.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노는 애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던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와서 그때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 참고로 그 교육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한국은. 미국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세계 제1 국가를 유지한 이유는요, 미국의 교육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뭔지 알아요? 잘하는 애들 다 귀화시켜요. 돈 귀화시켜요. 그 방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실제적으로 얘가 미국 쪽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똑똑한 애들이에요. 다 돈으로 다 끌고 와요. 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선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죠. 돈이면 다 되네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리고 이제 살기도 좋잖아. 그만큼 대우를 잘해주죠. 우리나라는 대우를 겁나 안 해줘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데도 대우를 안 해줘서 다 나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문과 쪽이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들도 보면 알겠지만 이과 출신 대통령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과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기록률이 높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문과 출신 대통령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과학기술 이런 데 더 투자를 더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기술을 천시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때 이제 잡과? 그래서 이제 잡과라고 부르고 얼마나 잡탕 같은 느낌 아닙니까? 기술을 엄청나게 천시했기 때문에 이제 문관들만 대우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슬픈 이야기가 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한번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국 쪽에 속해져 있는 나라는 다 수학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봐라 벌써 1, 2, 3, 4를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데 야씨 이거 계산하겠냐? 야씨 야 이거 알아 뭐 쓰는 게 한문을 이렇게 쓰잖아 1, 2, 3, 4 아니 처음 보냐?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거 뭐 수학하겠니 이렇게 써가지고 망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요거고 요거를 팩토리얼 바꾸면 어떻게 되죠? m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되죠? m-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다 안 쓰지. 이거 쓰는 경우는 이제 문자가 좀 많은 경우 쓰는 거. 이거 누가 씁니까 이거? 그렇잖아. 근데 이게 점점점을 없애겠다는 그 수학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점점 용납할 수 공식이 그게 용납이 됩니까? 팩토리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단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어. 주아 언니 나랑 머리를 또 많이 할 거야. 응? 너는 나랑 머리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넌 질문 많이 하고, 그죠? 우리 비대면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오고 가는 그 카톡톡에 싹트는 수학시요. 싹트는 자, 1103번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도 깰 겸 헛소리도 좀 했는데, 그죠? 스마일에 있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거 대놓고 순열 아닙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래요. 그럼 답은 OP에 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훈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답은 뭐가 되냐? 뭐가 되죠? 60인가요? 자, 이거 틀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가라. 이거 틀리면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이거 혼자 틀리는 겁니다. 아, 수포자들 빼고요.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 혼자 틀리는 거일 수 있어요. 1105번도 쉽죠? 110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겸 졸리니까. 우리 태연이가 이제 좀 지겨워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풀게 시켜야 되겠다. 태훈이 우리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일찍 못 가는 거 아시죠? 몰라요. 왜 집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맞긴 한데. 이렇게 계속 안 하면 나 12시까지 다 남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뼈를 묻게 시킬 거야. 이제 나랑 같이 퇴근합니다. 이제 태훈이는 12시까지 나랑 같이 하고 태훈이는 제가 집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재우겠습니다. 준영이가 하는 게 같이 집어넣고 같이 자라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까? 과연 태훈이가? 절대 절대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태훈이는 거실에 혼자 자겠습니다. 그러고 말이지. 태훈이 그렇게 안 하면 안 할걸요? 태훈아, 우리 거실 괜찮아요. 소파도 있고 되게 좋아요. 넓고 널찍해요. 이불도 뭐 더우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되게 좋은데? 응. 생각보다 좋은데? 24시간 돌아가는 에어컨도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집보다 더 쾌적하게 잘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집에 가 이러면 안 갈래요. 자, 1105번 쉽죠? 어떻게 되냐?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np에 2가 되나요? 네. n 곱하기 n-1은 210. 이거 어떻게 풀었죠? 답 뭐죠? 15요. 15가 됩니까? 이게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뭐가 되죠?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1 차이 나는 거 잘 뜨면 이렇게 하면 1 차이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안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소인소분해가지고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15, 14가 되는 거죠. 얘는 15다. 자, 이런 문제들 틀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오죠. 내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당연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제 뭔가 조건이 들어가요. 순열은 너무 쉽잖아. 그냥 내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냐. 우리 태훈이가 너무 누구랑 친해가지고, 태민이랑 친해가지고, 이제 수련회 조문을 편성하는데, 얘랑은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안 붙여주면 갈 수 없습니다. 태민이는 아니겠죠. 아, 저랑 서인데요.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든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두 명이 지금 커플이 됐어요. 저는 무조건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꼴불견인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 반에서 애정경쟁을 하면서 짜증나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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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죠. 없어요. 그죠? 네, 학교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럼 꼭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꼭 얘기를 해주시고 솔로들이 더 많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인권을 보장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 안구를 보자. 그죠? 눈도 보장해야 되고 그래서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두 명은 같이 묶어요. 묶으면은 총 몇 명의 줄 세우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준이야. 둘이 묶었어요. 그러면 4명이. 4명이죠. 그럼 4p에 4니까 다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 안에서 줄 세우면 돼요, 다시. C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네. 이웃하는 애는 한 묶음. 1 플러스 1, 2 플러스 2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묶은 다음에 줄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줄 세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는 태훈아 3명을 묶었어. 3명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꼭 셋이 같이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알죠. 저런 거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죠? 이 친구들 셋은 절대 화장실 갈 때 난 곧 죽어도 같이 가야 된다. 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3명이 한꺼번에 가게 되면 줄 세우면 어떻게 되겠냐, 태훈아? 공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이 3명을 한 묶음 한 다음에 줄 세워. 그럼 뭐가 됩니까? 3명 아니야? 그럼 줄 세우면 뭐해? 왜?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죠? 3팩토리얼 느낌표라고 해. 기억 안 나요. 뭐라고 얘기하던 뭐. 근데 여기서만 느낌표라고 얘기해라. 계속 얘기하면 쪽팔릴 수 있으니까. 아예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근데 학교에서 이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야, 그래, 이거 모를 수도 있지, 그치? 여기는 모를 수도 있다. 야, 얘들 느낌표 얘기해도. 맞는 줄 아는 느낌표가 맞는 줄 알지? 준이야, 너 느낌표랑 얘기하면 안 된다? 느낌표야. 그럼 조금 이제 없어 보이는. 정답 어떻게? 정답 팩토리얼이요? 팩토리얼. 계승도 조금 이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또 뭐 곱해야 돼? 네모 안에 있는 것끼리 줄 세워요. 또 까먹었어? 아니, 이렇게 빨리 까먹고. 야, 방금 얘기해줬잖아. 3팩토리얼. 팩토리얼. 우리 스타크래프트 했던 친구들은 이제 테라를 하면 팩토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야,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팩토리. 팩토리 공장. 팩토리에다가 이제 얼만 붙이면 팩토리얼. 팩토리얼. 공장에 있는 얼을 하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106번. 띠리링. 야, 그냥 풀수 있을 것 같지?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에서 4명 있는데 1학년은 지금 2학년한테 상당히 지금 무서워하고 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명이 같이 다닌대요. 이때 쫄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1학년이 처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거지. 2학년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쫄고 있어요. 그때 이 줄 세우는 방법은 준이야? 어떻게 되겠니? 불러주세요. 공식을. 몇 번 문제죠? 1106번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네. 1106번이에요. 1학년 3명이 같이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5명이라고 보고 팩수를 세워야죠. 맞죠? 불러주세요. 이렇게. 5
2열 곱하기 3 팩토리 이게 답이 맞습니다. 뭐 쉽죠? 너무 어렵나요?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쉽게 내면 좋은데 과연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저희 학교 앞 페이지 저렇게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팩토리얼은 120이 되겠고 3팩토리얼은 6이 돼서 답은 720이 되는데 과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1109번처럼 낸다는 거죠. 문제가 1109번 문제가 1109번을 한번 볼까요? 같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1109번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 B, C, D, E, F를 1열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C와 D가 이웃하거나 또는 C와 D가 이웃하거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또는이 나왔으니까 뭔가 합의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죠? 네. 그죠? 아마 나한테 제대로 배웠던 친구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선생님, 또는이 나왔을 때는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박수! 나눠서 쓴다. 나눠서 푸는 거 맞아요! 예. 두 개로 나누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뭐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중에 뭔가를 빼줘야 된다 했어요. 합의 법칙 할 때. 맞네. 아마 그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앞에서 내가 풀어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복습을 열심히 했다면 태훈이가 복습을 열심히 했다면 1078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1078번이요. 태훈이가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느낌과 필링으로 풀면 안 되고 배운 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여야 돼. 그래서 시험을 넣는다는 거야. 이게 느낌과 필링을 풀 거면 경우의 수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봐봐. 첫 번째는 뭐냐?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또는이니까 두 번째가 뭐야?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C하고 D하고 이웃하면서 D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 3번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고 싶으면 선생님께서. 왜냐면 1번과 2번만 내면 너무 문제가 심심하잖아.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C하고 D하고 이웃하면서 누가 내는다? 그리고 D하고 E도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빼줘야 돼. 이거 빼줘야 돼.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빼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도 더했고 여기서 더했으니까 두 번 더했잖아. 얘를 한번 빼줘야 돼. 그러면 얘는 쉽잖아. C하고 D 이웃하는 거. 불러보세요. 몇 가지 나오냐? 우리 태훈아. 몇 가지 나와? C하고 D 이웃하는 거. 6가지 지금 이해를 나열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렇게 안 하겠잖아.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될 거 아니야.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썼던 친구들은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문제가 누구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동시에 발생되는 게 있냐 없냐를 항상 봐야 돼. 특히 문제를 선생님께서 조금 어렵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항상 얘를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를 답안지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걸려드는 놈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미끼를 딱 던졌는데 부럽다! 월척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월척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죠? 좋아요. 월요일 우리 그거 할 거다? 완자이죠? 분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척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월척에 걸리지 않기를. 자, 얘 몇 개 나오냐? 태훈아. C하고 D하고 이웃하면서 D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 생각해봤어요?
째려보면 또 답이 보입니까? 째려보세요. 봐봐. 지금 이게 똑같은 문자가 두 개가 나왔잖아. 아, C, D, 이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D에 대한 강력한 싸움이 있단 말이야, 지금. D는 내 거야. D에 대한. D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D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세 개를 묶으면 되나? 그러니까 세 개를 묶어야 되는데, D가 가운데 있으면서 C가 되는 경우랑 E, B, C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두 가지. 2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얘 세 개를 몇 개로 묶어야 돼? 한 묶음으로 본 다음에 배열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 이제 변형을 잘 봐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를 한 묶음으로 봤지? 네. 오케이. 한 묶음으로 보니까 여기 몇 팩이 되겠냐? 우리 준이야, 그러면. 4개? 4개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래대로 했다면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됐잖아. 네. 그치?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2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곱해줘야 돼.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이 아니라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얘는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게 2가지. 왜냐면 D가 그럼 가운데 있어야 돼. 동시에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야. 아, 이걸 왜 2를 곱하냐? 이 2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2개를 더하고 얘를 어떻나?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상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 근데 이게 쉬워? 이게 쉬워? 어려워요.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변형시킨 거죠. 아니, 변형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면 다 맞아요. 뭐 여러분 맞겠습니까? 모두 다 맞습니다. 수업 딱 5분만 들어도 다 맞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해요? 직접 세는 거죠. 왜 세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 네. 이게 되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찾는 거야. 네. 노가다로. 네. 근데 두 개가 나온 거지. 선생님이 찾다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선생님 잘 찾잖아. 여러분들은 잘 안 되겠지. 처음에 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부터 나오겠지. 저게 뭔 소리예요? 시작부터 이웃한다고 텍스트요. 이게 이웃합니까? 말도 안 돼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겠지. 그치? 준이야. 잘 바꾸어갈게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 왜냐 어려운 거니까. 쉽지 않은 거니까. 쉬웠으면 수포자가 이렇게 많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웃하는 놈이 나왔다면 이런 놈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웠어. 선생님, 전 수련회 갈 때 걔랑 같은 점에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조를 짤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기 싫어서 그냥 번호수 때리시. 특히 중등부는요, 남자보다도 여자친구들 조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저랑 박세가 쓰는 랩이에요. 응? 저랑 박세가 옛날에 같은 데 해달라고 오빠가 울었어요. 왜? 그래서 상당히 그 조짜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킬러 문학을 풀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항상 조를 짰다는 기억이 나죠. 응? 되게 많은 고뇌가 들어간 거였군요. 많은 고뇌가 들어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고뇌와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제 마음에 든 적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거.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최선이었다. 모두를 위한.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는 없는 거죠.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번에는 또 A, B, C, D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웃하지 않아. 싸웠어. 같은 그죠? 권주정이 내일은 과연 교회를 갈 것인가? 당연해? 왜 당연해? 계속 안 이거 가고 모델 있어. 당연해? 너 모델?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어? 아 맞아요. 세훈이가 준영이 생일 그렇다면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안 주면 안 온다고. 안 오면 안 준다고. 아니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 자, 요거 C하고 D가 싸웠어. 둘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까 걔네들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진 거죠. 거기서 그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해피한 상황이에요. C하고 D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금 저 꼴보기 싫은 것도 안 봐도 되겠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과연 이 C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일단 C들을 제외한 이웃할 수 있는 애들을 줄을 세워요. A, B를 줄을 세웁니다. 세울 수 있겠죠? 그럼 A, B를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나오느냐, 세훈아. 3명이니까. 또 팩토리얼이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팩토리 이제 기억하면 되지 않아? 내가 팩토리에다가, 공장에다가, 얼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기억하게 해주는데? 그죠? 그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팩토리. 야, 팩토리 좀 계속 얘기해줘. 팩토리얼.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네 C하고 D는 이 사이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꽂아넣는 거죠. 그럼 이 사이사이가 3명을 줄 세우면 사이사이가 몇 개 나오냐? 4개가 나오고요. 4명을 줄 세우면 사이사이가 5개가 나와요. 왜 하나 더 많이 나와요? 앞뒤로 하나씩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4가지에다가 몇 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야? 2명. 그럼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4P의 2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 택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웃할 수 있는 애들 배열해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배열한다? 이웃할 수 없는 애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요. 너무 쉬워요? 네. 그죠?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너무 좋겠지만.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다 배우면요. 모든 조건들이 같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죠. 그죠? 한꺼번에. 이웃하는 놈도 나오고, 이웃하지 않는 놈도 나오고, 막 신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조건이 나오는 거죠. 야, 승려는 사실은 중학생 때 승려 배우잖아. 줄세움이라고. 네. 나오겠니? 똑같이. 아,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몇 번 문제가 되냐? 이웃하지 않는 1110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10번 강아지. 310번 너무 쉬운 문제죠. 남자 2명이 이웃할 수 없대요. 그 이유는 남자 중에 싸웠다기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산악 동호회니까. 예전에 가장 많은 그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불륜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악 동호회다.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스킨십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힘드니까 올라가다가 뭐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뭐 그랬던 뭐 보니까 뭐 선생님 뭐 산 올라간 적이 없어서 사실 뭐 산악도에 산자도 끓여본 적이 없긴 한데 바빠가지고 산에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쉬기도 힘든데 쉴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일단 뭐 그랬던 이야기죠.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잖아요. 그럼 여자 3명을 줄 세우는 거죠.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세운 다음에 3팩토리얼 되겠죠? 요 사이사이에다가 남자 2명을 두면 되니까 다 앞뒤에 2가 됩니다. 쉽죠? 네. 태연아 이거 쉽지 않니? 어디가 어렵냐? 그러니까 어디가 어렵나요? 정확히 사이사이 세우는 게 어려워요? 이게 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어렵다는 거는 약간 초딩 같은 마인드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어렵다도 아니고 뭐 어려운지 뭐 그거 알아야지. 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알아야지. 내가 여자친구를 이성 친구를 못 만들고 있다면 왜 못 만든지 알아야지 다음에 만들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게임을 졌어. 왜 졌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이길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멍청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왜? 11번 유형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약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알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1112번 한번 볼까요? 1112번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자, 이 문제가 좀 재밌죠? 이 변형을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312번. 312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줄게요. 다 풀어주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형 14번까지만 하면 되는데. 야, 그래도 경우의 수는 재밌지 않냐? 2차 분식에 비하면? 아니, 2차 분식 더 재밌나? 근데 2차 분식, 야, 근데 이제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T형들은 약간 2차 분식 같은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 이과 친구는 약간 자기는 이 함수가 제일 싫다고 그러니까. 너무 노가다가 많다고 선생님도 그랬거든. 함수가 제일 좋대요. 뭐,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 쓰고, 막, 찾아내고, 막, 거기서 탁, 그럴 때 희열을 느끼죠. 같은 T지만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제 극티에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 되게 싫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학창시절 때 단순한 문제를 어떻게 암산으로 빠르게 풀까를 상당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아니, 보자마자 풀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여러분은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학생들 다 애들이 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르쳐 보니까 나 같은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치 준이야?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죠. 이게 충격적인 얘기가 있자면 선생님 청년부 때 웃긴 얘기로 암송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69절 암송. 성경 69절 암송 수련회. 네? 너무 싫다. 하루 왼종일 다 외우고 저녁 투표에 가는 그거 엄마가 알려줬어요. 다이들 그러고 했나요? 그때 스포를 하자면 우리 준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슬퍼했었던 그럼 수련회라고. 엄마는 포기했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지금의 아내분과 이제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고. 사귄 지 얼마 안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오. 초창기 때 가장 여러분들이 그 불타오를 때라고 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놀자고 내가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는 빨리 외우고 되게 빨리 외웠거든요. 맨날 외우는 게 맨날 몸이 뱄으니까 엄청 빨리 외운 다음에 계속 가가지고 놀자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선생님 아내는 이제 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아줄 수 없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너무 112번 노가다처럼밖에 못 보게. 자 봅시다.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9개 의자가 있는데 누가 3개 의자는 앉겠죠. 그거는 이웃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의자는 이웃할 수가 없는 거야. 앉아있는 3개 의자는 이웃할 수가 없는 겁니다. 6개 의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 쓸 수 있다. 그래, 6개 의자는 이웃할 수가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먼저 누구를 배열하냐? 6개 의자를 먼저 배열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웃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다고. 이게 변형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변형됐을까? 그거를 찾는 재미가 있는 거지, 수학 문제는. 저 개념을 어떻게 응용했을까? 근데 원래대로 했다면 이 문제는 6개 의자가 이웃이 가능하니까 6개 의자를 배열하겠죠. 배열하면 원래 뭐가 나와야 돼? 몇 팩이 나와야 돼? 6개 의자를 배열하면 몇 팩이토리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또 변형을 또 줬어요. 어떻게 줬냐? 6개 의자가 다 똑같아요. 6개 의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열해봤자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다 똑같으니까. 바꿔봤자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냥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다 다른 의자였다면 6팩토리얼 나왔겠지만 6개 의자가 다 똑같아. 돌려봤자 그놈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변형을 또 준 거야. 네. 재밌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6개 의자가 똑같은 의자가 배열한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몇 가지냐? 안타깝지만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인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문제 또 변형하고 싶어. 그럼 6개 의자를 다 다른 거 해줘요.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우, 왜 이렇게 변형을 하니까 선생님이 짜증나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그런 변형이 그 맛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변형시켰을까? 이 문제잖아. 그래서 이 6개를 배열하는 게 한 가지예요. 슬프지만. 왜냐? 똑같은 의자기 때문에.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바꿔봤자. 그 다음에 이 3개 의자를 배열하는 거죠. 얘는 애들이 앉잖아. 달라진 의자가 된 거야. 그렇지. 사람이 앉아서 선택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의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게 되면. 그죠? 네. 그죠? 선택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사이에다가 3개를 넣으면 돼요. 사이사이 몇 개 나오죠? 6개니까 7개가 나오겠죠? 그럼 7p에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때? 준이야, 변형이 재밌나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네.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지. 아주 재밌다고 써줄게요. 들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변형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시험 문제를 풀 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잖아. 아니야, 준이야? 맞아요. 그때는 과연 이런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처음 보는 것도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면서 많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이는 거지. 짜식, 변형했고. 오케이, 간파했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근데 맨날 외워서 풀어가지고 조금만 바꾸면 알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는 거죠. 아, 맞잖아. 이 변형된 것들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어려워하거든. 1112번은. 1113번은 오히려 더 잘 풉니다 애들이. 1113번을 한번 볼까요? 1113번 어떻게 풀면 되냐. 1113번은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웃하는 놈과 이웃하지 않는 거를 같이 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쉬워요.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낼 수 있는데 1113번? 1113번 같은 건 은근히 많이 풀던데 시키면 조금만 이해 금방 하는 애들은 오히려 1113번은 오히려 쉽게 풀던데요 애들? 오히려 1112번이 훨씬 어렵대요. 이거는 변형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같이 섞어놓은 거 아닙니까? 변형이 별로 없는데요.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I know. 그런 선생님이지. 태원의 느낌 오니? 알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이렇게 수가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머리 쓰는 거로는 따라올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고력 있는 사람을 만들거나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에는 수학보다 좋은 과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아무리 해봤자 안 생겨요. 정말 뭐 내가 영어를 뭐 이렇게 뭐 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기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런 거 해봤자. 근데 요즘은 사고력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누구부터 배열한다? 이웃할 수 있는 것부터 배열하니까 배열할 수 있는 놈은요 1, 2, 3, 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2, 3, 7을 배열하는데 그 중에서 2, 3은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요. 이걸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나 잘못 봤어. 자, 먼저 누구부터 배열한다? 이웃할 수 있는 것부터 배열합니다. 자, 2, 3은 묶어요. 그럼 얘를 배열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3팩이 되겠죠. 3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 2, 3, 7을 배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웃하는 배열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를 배열하면 되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놈들 4, 5, 6을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오냐? 1, 2, 3, 4가 나오겠죠. 이 네 가지 자리에다가 얘네 셋을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림을 왜 그려주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직관적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직접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나이를 가장 빠르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직접 해보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죠? 너무 쉽나요? 답은 몇 개인지 생각하기 조금 귀찮은데. 그래요? 이 정도는 빠르게 해야죠. 암산해볼게요. 12 곱하기 194. 12 곱하기 24입니다. 미안하지. 12 곱하기 12. 288이 나옵니다. 암산하면. 믿을 수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식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제 조건하고 놀면서 시간이 벌써 50분이에요? 이렇게 빨리 가죠. 자, 조건. 이번에는 1114번
조건. 양 끝에 누군가를 세우는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띠리링, 띠리링. 자, 이번에 양 끝에 누가 온대요. 양 끝에 오는 경우.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 끝에 누구를 세우죠? 키 큰 애들. 뭔가 조금 듬직하고 인솔을 잘할 것 같은 애들 세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새는 애들 어디 있으면 뒤에서 발로 뻥 차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남학생 여학생들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그러면 봐봐. 여학생을 먼저 양 끝에 먼저 배열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학생. 남자 셋, 여자 넷. 자, 상당히 이 출제자가 여학생들을 많이 배열하는 거 좋아해요. 남자를 소수만 없고. 출제자가 이제 남자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여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많이 못 해보지 않았나. 아,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갔나요? 문제 안에 자기의 생각이 투영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반복이 많이 되고 있잖아. 주변에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상당히 지금 남자한테 둘러싸여 있는 형태고,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지금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 수학과 하니까 특히 남자들로 둘러싸여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여학생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훈아? 너무 싫은데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 하니까 선생님 이제 신촌에서 학교에 다녔잖아. 네. 항상 이제 우리 애들이 궁금해했던 게 있어. 그러니까 신촌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이쁜 여자분들이 많은 걸까?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화정에 오면 보이지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도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신촌 다니는 게 잘 모르는데 신촌에 되게 많이 놀러 온단 말이야. 우리 학교 축제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애들 오려고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끌고 와요 애들 다 온단 말이야. 그럼 애들 오면은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이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냐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그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죠. 사실 또 이런 극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이쁜 사람이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뭐 신청이잖아.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잖아. 근데 압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쁜 여자들을 더 많이 부르는 것 같다. 남학생들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걸 핑계로 부르는 거죠. 핑계로. 그러니까 뭐 자기 눈에 이쁜 여자들을 더 많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뭐냐? 이렇게 집 앞으로 다닐 때랑 다르게 신촌까지 나오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꾸미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옆집 가는 것처럼 여기서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쓰레빠 신고 가기보다는 나름대로 꾸미고 나가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게 아니었을까라고 선생님은 이제 결론을 내렸다.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내가 논문을 써서 분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세훈이가 이쁜 여자들 많이 만나고 싶으면 신촌으로 학교를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재. 신촌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여학생을 먼저 2명을 배열해야 됩니다. 태훈아, 여학생 2명 양 끝에 배열하는 거 어떻게 배열하면 됩니까? 불러보시죠. 사리나랑 윈터. 여학생 2명 배열하는 거 먼저 배열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학생 2명 앞뒤로 배열하자고요. 어떻게 돼요? 공식. 서로 다른 4명의 여자 중에서 2명을 택해서 1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뭐가 되겠죠? P의 2가 되겠죠? 그죠? 이건 팩토리얼이 아니에요. 4P의 2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준이야. 하. 그 다음에 가운데 몇 명 남았냐? 이제 2명 배열했으니까 몇 명 남았어 지금? 2명 남았다. 4명 배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 팩토리얼. 이게 답입니다. 예. 쉽죠?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어려우면 빨리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양 끝에 먼저 배열하신 다음에요, 순열로 가운데는
또 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모여 잡탕으로 다 섞어가지고 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뽑히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준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럼 1440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조건이 뭐냐? 1115번에 나오는데 교대로 앉는 겁니다. 교대로. 이 교대로 앉는 거는 홀짝을 교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한쪽이 많잖아? 그럼 많은 놈이 무조건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홀수가 4개가 돼요. 맞죠? 1부터 7까지 홀수 4개예요. 모르겠으면 잘 해보세요. 짝수를 몇 개죠? 3개예요. 네. 이렇게 한쪽이 많을 때는 무조건 홀짝, 홀밖에 없어요. 짝이 먼저 오면 교대로 튈 수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같아. 홀짝이 3개씩 같아. 그러면 교대로 하는 거는 홀짝도 있고 짝홀짝도 있어요.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홀짝밖에 없죠? 아닌가요? 홀짝 홀짝 마시는 분. 자,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홀수부터 먼저 배열할까요? 홀수 4개 배열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태연아, 홀수 4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이겠죠? 그 다음에 짝수 배열해볼게요. 짝수 하면 수비나 몇 가지? 3개 배열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답이에요. 끝입니다. What? 끝이에요? 144. 어려웠습니까? 너무 싫어서 콧물 날 것 같아요. 그치? 경고 있으면 너무 재밌죠? 너무 인터레스팅하네요. 태연아, 너무 쉽지 않냐? 그것이 두근거렸어요. 어디가 어렵다는 겁니까? 계속. 그래서 준이 어디서 어려움을 느껴야 되죠? 제 생각엔 태연이 그냥 수학이 싫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지만 싫다 보니까 다 어렵게 느껴지는 효과. 그러니까 싫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핑계로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싫어서 안 했다고 하면 쳐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했다고 나는 못했다로 이제 가는 저희야. 아빠 나가는 거. 괜찮은, 뭐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싫어서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싫어도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118번. 이번에는 여기가 끝날 건데 오늘 W하고 T, 윈터. 지금 여름인데 썸머인데 윈터가 나왔어요. 윈터 겨울인 거 아시죠? 이 정도는? 아니.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영포자가 되지 않았을까. 윈터를 알지 모르죠. 영포자 정도는. 영포자도 알 수 있나요? 알고. 영포자도 알 것 같아요. 윈터를 모를 정도면 일단 조금 심각하다. 많이 심각한데. 괜찮아요. 언어 통역기가 나올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지금 실시간 통역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만 힘을 내시면 됩니다. 아직 영어를 못한다고 포기하기 힘듭니다. 왜냐, 우리에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자, W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뭔데? 그러니까 W, 먼저 얘를 먼저 만들어. 여기 두 개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WT도 있겠지만 TW도 있어요. 아. 이게 W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 속는 경우들이 있어. W, T 사이에 두 개가 있다. 아, 무조건 W 앞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먼저 여기서 만들어. 4개를 먼저. 그럼 봐봐. W, T 제외하고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았죠. 네. 문자가. 네. 여기서 2개를 뽑아서 집어넣어요. 4팩토리얼 2. 아니죠. 4P에 2가 되는 거죠. 4P 2. 왜냐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가 뭐가 되는 거다? 4P에 2가 되는 거야. 맞죠? 네. 근데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묶음으로 묶어요. 쭉 붙이는 거죠. 얘는 이제 한 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헤어질 수 없어요. 그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누가 남냐? 안타깝지만 2명의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남았죠. 2명의 태양님. 그죠? 이 2명이 연합해야 됩니다. 정말 슬프지만 이 2명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죠? 4명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2명이 또 뭉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인생은 독고다이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봐봐 이 4표 하나 묶었고 요거를 다시 변하는 거야. 3팩토리얼. 맞아요. 답입니다.
밑에도 똑같이 나오겠죠? 네. 얘도 똑같아요. 9개 2하고 2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먼저 만드는 거죠. 144 맞아요? 맞을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나요? 너무 쉬운 콧물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경우의 수는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저걸 약간 띵띵 과목. 여러분들이 빡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